새벽 2시, 목동 SBS 사옥의 깊은 정적을 깨고 사옥 10층 스튜디오 복도에 붉은 경고등이 섬광처럼 켜졌다. 그 불빛 사이로 한 사내가 그림자처럼 걸어 들어왔다. 가수 이찬원. SBS 창사 32주년 특별 방송의 마지막 페이지를 장식할 피날레 게스트. 그의 등장은 이미 예고된 사실이었으나 그의 손에서 펼쳐질 무대가 단순한 축하 공연이 아닌 방송사와 팬덤, 그리고 예술의 역학관계를 뒤흔들 거대한 혁명이 되리라고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다. 제목은 32회. 그리고 첫걸음이래요. 리허설용 마이크를 쥔 그의 첫마디는 농담처럼 가벼웠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폭풍의 눈이 숨쉬고 있었다. 마지막이지만 새로운 시작. 과한 나임이라 모두가 생각했지만 그 억지스러운 운율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고 음표를 넘어선 시대의 울림으로 바꿔낼 사람은 오직 무대 위에서 자신의 숨을 악보로 삼는 이찬원뿐이라는 것을 현장의 모든 스태프는 본능적으로 직감하고 있었다. 사건은 무대 밖, 보이지 않는 전선에서 먼저 터져 나왔다. 500석 규모의 스튜디오는 대한민국 가요계의 모든 별들이 집결한 용광로와 같았다. 댄스, 발라드, 랩, 트로트. 장르가 다른 만큼 팬덤의 색깔도 제각각이었다. 총괄 PD는 모두가 어우러지는 화합의 잔치상을 꿈꾸며 지그재그 좌석 배치를 계획했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이었다. 그러나 이찬원의 팬덤은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그들의 반발은 단순한 떼쓰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선언이자 과학적 항변이었다. 단순한 응원 퍼포먼스가 아니었다. 이찬원 팬덤의 파도 응원은 오프닝 2초 전, 진동 음압이 정확히 한 줄로 이어져야만 음향 엔지니어가 설계한 베이스 서브우퍼의 초저음과 충돌 없이 완벽한 하모니를 이룬다. 만약 좌석이 섞여 파도의 동선이 흐트러진다면 무대 효과는 절반으로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소멸해버린다. 이는 팬덤의 과학이었다. 감성의 영역이라 치부되던 팬심이 차가운 기술의 논리로 제작진의 과학을 압도해 버린 경이로운 순간이었다. 이 숨막히는 대치 상황을 끝낸 것은 바로 이찬원 자신이었다. 리허설 직후 그는 스태프 회의실 문을 직접 노크했다. 그는 PD의 눈을 바라보며 단호하지만 부드럽게 설명했다. 팬들의 응원은 단순한 환호가 아닙니다. 제 무대를 완성하는 최후의 설계도입니다. 그들이 하나의 울타리 안에서 거대한 파도처럼 움직여야 비로소 제 등 뒤로 거대한 바다가 펼쳐집니다. PD가 난색을 표하던 그 찰나, 무대 콘솔 엔지니어가 손을 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모든 논쟁의 종지부를 찍는 망치 소리 같았다. 찬원 씨 말이 맞습니다. 안녕. 32분 편곡에서 베이스 키를 C#M으로 내린 이상 양쪽에서 다른 주파수의 30Hz 초저음 파형이 섞이면 딜레이 대란이 발생합니다. 기술 논리가 예술적 설득력을 증명하자 회의는 단숨에 결론 났다. 이찬원의 팬 100명은 무대 정면 중앙 블록에 집결, 하나의 거대한 푸른 파도를 만들기로 했다. 이것은 단순한 좌석 재배치가 아니었다. 가수가 자신의 팬들을 단순한 관객이 아닌 무대를 함께 창조하는 공동 연출가로 격상시킨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전투와도 같았던 좌석 배치가 끝나자 이찬원은 또 다른 작전을 조용히 개시했다. 이름하여 밥상 작전. 그의 매니저 아이패드에는 100인분 점심 박스 체크리스트가 떠 있었다. 김치볶음밥 옆에는 하트, 현미 샐러드 옆에는 새싹, 달콤한 크로플 옆에는 별, 단순한 메뉴 선정이 아니었다. 한 끼의 식사마저 한 편의 노래 가사처럼 섬세하게 디자인하는 그의 집요함. 그 이유를 묻자 그는 대뜸 어머니의 이야기를 꺼냈다. 고향시장에서 어머니가 처음 말아 팔던 김밥, 그 따뜻한 온기와 고소한 냄새가 자신의 모든 노래의 인트로였다는 고백이었다. 그는 팬들에게 내미는 도시락 하나하나에 자신의 음악적 뿌리와 진심을 담고 싶었다. 손편지 대신 후각의 멜로디를 선물하고 싶다는 그의 철학.
해시태그는 트렌드를 점령했고 도시락 업체는 스페셜 메뉴 상품화를 제안했으며 히트곡을 변용한 오늘도 밥으로 안녕이라는 슬로건까지 등장했다. 그는 단지 노래만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팬들의 마음을 요리하고 문화를 브랜딩하며 세상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지휘자였다. 그러나 그날 그의 디테일의 정점은 도시락이 아니었다. 공연 5분 전 대기실 모니터로 팬들의 입장을 지켜보던 그는 무심코 손바닥을 펼쳤다. 그곳에는 작은 파란색 칩이 붙어 있었다. 팬들이 응원봉 주파수를 맞출 때 함께 받은 RFID 칩, 일명색 조율 버튼이었다. 왜 그것을 손바닥에 붙였냐는 질문에 그는 웃으며 답했다. 그 대답은 현장의 모든 스태프들을 전율케 했다. 내 심장색도 파랑이어야죠. 비합리적인 말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그럴듯한 진리였다. 자신의 심장 박동과 팬들이 흔드는 응원봉의 빛이 같은 주파수로 뛰어야만 후렴구가 미끄러지지 않는다는 믿음. 그는 팬들과 하나가 되기 위해 자신의 심장색마저 바꾸려 했던 것이다. 스태프들은 장난처럼 스마트폰 플래시를 비추며 파랑 맞네 라고 외쳤지만 그들의 눈에는 경이로움이 가득했다. 본 공연 리허설. 마침내 결정적 사고가 터졌다. 무대 뒤편 거대한 LED 월의 캘리브레이션 오류가 발생하며 한쪽 귀퉁이가 시퍼렇게 떠버렸다. 완벽하게 계산된 무대에 떨어진 치명적인 오점. 현장 조명 감독의 등줄기엔 식은땀이 흘렀다. 당장 해결하기엔 시간이 부족했다. 그때 이찬원이 조용히 손을 들어 리허설을 멈췄다. 저 파란 빛이면 제 스킨톤이 날아가요. 그의 목소리엔 당황이 아닌 냉철한 분석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가히 혁명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오프닝에서 LED 월 밝기를 20% 낮추고 대신 팬들의 파도 응원봉 밝기를 30% 올립시다. 즉, 무대의 빛을 죽이고 관객의 빛을 극대화하는 밝기의 역전. 팬들이 만든 빛이 무대를 압도하게 만들어 조명 오류를 자연스럽게 묻어버리자는 계산이었다. 엔지니어들은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은 위기 대응이 아니었다. 기술적 결함을 예술적 장치로 승화시킨 천재의 한 수였다. 관객은 더 이상 빛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빛을 내어 무대를 완성하는 주체가 되었다. 공연 당일 드럼 스틱 시그널이 울리고 세상의 모든 빛이 꺼졌다. 그리고 3초간의 정적. 그 어둠 속에서 유일하게 빛나는 것은 관객석에서 일렁이는 거대한 푸른 파도뿐이었다. 그 파도를 뚫고 드럼 하이햇이 터지며 안녕. 32분가 시작되었다. 여러분의 청춘이 SBS 32년이면 저의 청춘은 여러분 32초입니다. 브리지 직후 그가 내뱉은 한마디에 객석의 파도는 눈에 띄게 흔들렸다. 그 떨림은 공기를 타고 무대 위 음향판을 공명시켰다. 엔딩. 그는 고음 대신 저음으로 반영을 을조렸고 그와 동시에 팬들의 응원봉이 완벽한 싱크로 꺼졌다 켜지기를 반복했다. 무대가 끝나고 LED 월이 암흑으로 바뀌었을 때 그 위에 작은 흰 글씨가 떠올랐다. 우리 파도였어요. 팔레트에도 프롬프터에도 없던 애드리브 자막. 이찬원이 엔지니어에게 비밀을 부탁해뒀던 마지막 선물이었다. 팬들은 함성 대신 숨죽임으로 화답했고 그 거룩한 정적은 목동의 밤하늘을 영원처럼 감쌌다. 허탈할 만큼 조용한 새벽. 그는 대기실 불을 끄고 손바닥에서 파란 RFID 칩을 떼어냈다. 찰나의 순간 작은 파도가 손등을 스치듯 사라졌다. 하지만 그 파도는 이미 스튜디오라는 바다를 넘어 팬들의 심장과 방송의 역사, 한복판의 영원한 잔물결로 아로새겨진 후였다. 그는 진정으로 자신의 심장색을 바꾸어 팬들과 하나의 파도가 되었던 것이다.